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환경부가 전문 연구기관에 평가서 검토를 의뢰했더니 제2공항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17일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검토 의견서입니다.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생태 보존적 가치가 큰 철새도래지와 인접한 데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이 크고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현 제주공항 확장이나 또 다른 입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도 협의체나 공론화위원회 등을 구성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완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완 요청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보완을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2공항 반대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입지 부적정성이 재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 공론화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라.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 내용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를 못할 수도 있어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의가 오늘 예정된 가운데 찬성과 반대 단체들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도의회 앞에서 필리버스터와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제2공항에 찬성하는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 주민들은 공론화 반대 건의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론화 특위 결의안의 상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데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3 특별법 개정 등 제주 지역 현안 해결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제주도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시킬 제주 지역 사업과 지역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는 4.3 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지원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등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서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 사태의 완전한 해결과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히나 4.3 평화공원 완성을 위해서도 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해상 운송비 지원은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관련 예산은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 그리고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 보고에서 제주도당은 제2공항 문제와 도의회의 공론화 특위 추진 상황을 보고했고 중앙당도 정책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여론의 동향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일 경제전쟁 여파로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가을 태풍 피해도 큰 만큼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감귤연합회는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면담하고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감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감귤연합회는 이달부터 1월까지 산지유통센터가 24시간 가동돼야 감귤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주 52시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귤 산지유통센터의 주 52시간 제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김성원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습니다. 4시간가량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질 검증과 당적을 가졌던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조합장 출신인 김성원 예정자가 과연 업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 업무 경험이 전무한 예정자가 정무 능력을 발휘하고 공무원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의회와 이제 관계 속에서 사실 행정을 이제 모를 경우에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특히 예산 과정 속에서. 이건 단기간에 스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아까 빨리 배우고 또 실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의 그 여론을 귀담아 들어서 주사님께 보고하고 또 1차 산업 전문가를 자처하지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관련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1차 산업만큼은 철학이나 소신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최근에 어떤 크게 변화되는 가장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학습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며 원지사와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 결정 방향에서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당 활동을 한 12년, 13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삼선 역임을 했고 여기에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아니면 또 업무에 좀 지장은 없었는지 또 이제 의회 의원들이나 도민의 이런 얘기를 경청하면 바른 대로 얘기하고 저주간도 얘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4시간가량 청문을 진행한 인사청문 특위는 결국 도덕성의 문제는 없지만 행정 관련 경험과 1차 산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최종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들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삼성여고를 시작으로 해 지난달 25일 제주여고를 마지막으로 도내 10개 사학법인이 정관 개정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관계자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됐고 교원 인사위원회 절반 이상을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하며 법인 예결산 등 주요 정보를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학대나 가정 불화로 집을 떠나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가정박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보호시설에 있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자립을 해야 하는데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새엄마와의 갈등에 6년 전 집을 나온 김나영 양. 내년에 자립하기 위해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세에 학원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몇 차례 보호시설을 떠나기도 했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번번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 많이 모아야 3, 40인데 3개월 지내다가 퇴소할 때 자취하려고 하면은 120 가지고는 좀 부족한 돈이어서. 학대나 가정불화에 집을 나와 생활하는 이른바 가정박 청소년은 해마다 2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10%가량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시설에서 지내다 자립을 해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출을 해서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책상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정책이었습니다. 독립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혼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위험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가정밖 청소년에게 최장 2년 동안 매달 6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학업 포기를 막기 위해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중앙정부에도 그런 법률이 없으니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조례를 해서 그들에게 원가정을 우리 사회가 때로는 부모가 되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외에 직업훈련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멧돼지 출몰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우려가 높아지자 충북에선 높이 2m 이상 철제 강판으로 돈사 주변 사방을 차단하는 고강도 울타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움직임이 지자체의 추가 방역 정책으로 확대됐습니다. 충북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돼지 3,300마리를 사육하는 청주의 한 돼지 농장. 마치 성벽처럼 높이 3m쯤 돼 보이는 철제 강판들이 2,000제곱미터 농장 전체를 둘러쌌습니다. 사방이 마찬가지라 고양이 한 마리 드나들기 힘듭니다. 흔한 철망 대신 강판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친 돼지 농장은 현재 충북의 11곳. 방역에 관한 농장주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울타리 형태입니다. 지역 단위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방역의식이 굉장히 지금 수준 높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전체 농가는 아니지만 1,000두 이상 하는 그 전업농들은 의식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접촉으로 전파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공포로 야생동물의 농장 침입을 막을 울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당장 이게 최적의 대안이겠다 싶어 충북의 70여 개 농장도 구멍이 숭숭한 철망을 걷어내고 강판으로 울타리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참에 강판 울타리 표준을 만들어 충북 전체 330개 돼지농장 울타리를 몽땅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축산법 등에 울타리를 두라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없어 쥐 한 마리까지 농장 침입을 막아야 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어떤 재질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어서 대부분 철망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망 구조는 야생동물, 예를 들어서 들고양이, 쥐를 전부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일단 급한 대로 울타리 교체 유도를 위해 예비비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맞겠지만 불청객인 황사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겠는데요.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내일부터 제주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13도, 동부가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3도, 북부와 동부가 21도, 서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1.5m로 일겠고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공항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한 공항 소음 민원센터가 제주시 용담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항공기 소음 측정과 연구 전문가 등 4명이 상근하면서 제주시 용담과 도두, 외도와 2호, 3도 이동과 애월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과 피해 상담, 소음 측정과 관측 등을 하게 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어제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원희룡 지사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일 동안 천막 농성을 통해 제주도의 무차별적인 민간 위탁 사무 중단 등을 요구해왔지만 제주도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업무의 민간 위탁 업무를 중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회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오늘부터 4일 동안 올레 8, 9, 10 코스에서 국내외 도보 여행자 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은 8코스 시작점인 서귀포시 중문동 약천사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하루에 한 코스씩 올레길을 걸으며 기류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공연과 전통 문화체험, 지역 먹거리를 즐기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